존경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아들이 제가 옆에서 있으면 제가 안 되잖아요. 물어보내야지. 제가 우리 대학로에 왔었으니까 우리 대학생들 청년, 중년, 장년, 노년 있는데 청년을 말할 때는 뭐죠? 취업하는 거, 취직. 우리 젊은이들이 좌파, 특히 진보 이런 얘기 좋아하는데 야당들한테 몽땅 쏟고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2년 전에 정년 2년 연장할 때 제가 그랬어요. 정년 2년 연장하면은 젊은이들 취업 다 막힌다. 왜냐하면은 100개의 파이가 있는데 2년을 연장하면은 일거리는 그대로 있고 청년 취업문을 문 열어주면은 청년들 다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그 2년 연장해서 파이 못 부재하려고 그랬더니 못하게 했던 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이고 그게 바로 국민의당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민주노총 눈치 본다고, 한국노총 눈치 본다고 청년의 취업길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환노위에서 그렇게 절규했어요. 여러분들 2년 연장하는 거 좋은데 청년의 취업 자리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자기들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2년 연장에 달콤한 사탕만 먹고 청년들 생각하지 않으면서 청년정당, 청년을 잘 세우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다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도 깨달아야 됩니다. 왜? 이 민주노총의 틀을 깨는 우리 청년의 취업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의 3%밖에 안 되는데 이 민주노총이 정치화되고 좌파 정북 세력들하고 손을 잡고 이 노동체계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 것이 민주노총이에요. 그런데 야당은 민주노총에서 후원금 받고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이러니까 노동개혁도 되지 않고 청년 일자리도 되지 않고 자기들의 정규직 1년에 1억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연봉이 작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민주노총을 제압하지 않으면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는 얻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것이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과 국민의당의 안철수가 밝히지 못하는, 홍준표는 알지도 못하는 거짓의 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노동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젊은이들은 정규직 가기가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왜? 기존의 정규직들이, 기존의 대기업 기업의 민주노총 사람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규직 외에는 전부 다 탄압해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기업의 정규직과 중소기업의 정규직은 대기업이 1억을 5천만 원 받는다 그러면은 중소기업은 거기에 60% 연봉 3천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비정규직은 또 정규직 비해서 60%, 중소기업의 비정규직도 중소기업의 정규직에 비해서 60%. 결국은 1억 받는 민주노총의 대기업 직원들하고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의 직원들은 임금이 3배 이상이 차이 나는 이 잘못된 임금구조, 이 잘못된 노동구조를 가지고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는 아무리 스펙을 쌓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대기업의 정규직은 고사하고 중소기업의 비정규직도 가기 힘든 이 구조를 뜯어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재정경제 긴급 발동권을 발동해서 민노총을 완벽하게 제압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 노동구조를 만들어서 노동체계를 바꿔서 민노총 겁나서 투자하지 않는 사람, 민노총 두려워서 외국 투자자 들어오지 않는 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아는데, 우파들은 민노총하고 살기 싫어서 겁쟁이 우파, 용기 없는 우파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좌파들은 민노총 눈치 본다고, 민노총 자금에 눈치 본다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데, 이제 우리 새누리당, 애국신당 새누리당은 민노총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노동개혁을 통해서 청년의 일자리의 길을 여는 그러한 강력한 정당이 되겠습니다. 기호육법 초원칙, 기호육법 초원칙. 여러분, 지금의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에 속아서 진보라고 얘기하고 좌파라고 얘기하면은 다 옳은 것 같이 그 교육을 정교조가 시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아름다운 나라라고, 대한민국의 기적을 믿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선조들을 믿고, 위대한 선배들을 믿고, 위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희생을 믿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정교조는 학교에 한 명만 있어도 모든 학교가 정교조 회원 한 명 때문에 눈치 보느라고 학생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이 대한민국 한민족의 위대한 DNA를 선전하지 못하고 잘 못 사는 나라 헬조선 이런 비판을 하도록 만드는 이 정교조는 현재 법의 노조에서 완전히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의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똑바로 보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자기가 태어났는 나라, 자기 엄마 아버지가 태어났는 나라, 자기의 할아버지들이, 자기의 조상들이 피땀 흘려 지켜온 나라,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자랑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민노총과 종교조를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이러한 세력들에게는 절대 굴복하지 않고 강력하게 제압하겠습니다. 이제 속이려고 하는 젊은이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진보라는 이름으로, 참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 대한민국을 썩게 만들고 있는 민노총을 물리치고 정교조를 몰아냅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특히 오늘 대학로에 나오신 젊은이 여러분, 박영수 특검이 무슨 짓을 했지 아십니까? 박영수 특검은 대통령을 뇌물죄로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대통령 6개월 동안 검찰에서 특검에서 다 뒤졌는데도 대통령 뇌물 하나 먹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로 이재열을 집어넣어 가지고 압박을 하면은 대통령한테 뇌물, 제3자 뇌물을 했다 이렇게 공격했는데, 이재용이 뭐라 한지 아세요? 이재용이 박근혜 정부 때는 정경련에서 다 합쳐가지고 774억 걷었어요. 이명박 정부 때는 몇천억 걷어가 재단했지 않습니까? 가장 과관인 것은 노무현 정부 때는 1조 8천억 걷었잖아요. 그 노무현 정부의 실제 총리였던 이해창 총리의 형이 그 재단의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 이 썩어 빠진 노무현 정부를 민노총과 정교총과 좌파들이 대한민국의 영웅을 만드는 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여러분? 돈 한 푼 먹지 않은 대통령을 파면하고 구속하고 기소시켰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중에 500만 불 60억을 현찰로 받았고, 권양숙 여사는 100만 불 10억 이상을 현찰로 받고, 자기 딸아들들 교육시킨다고 40만 불 도합 640만 불을 현찰로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 나라가 이렇게 가야 됩니까?
돈 한 푼 먹지 않은 대통령은 감옥 보내고 70억이라는 돈을 먹은 전직 대통령 노무현은 부엉이 바다에서 부끄러워서 죽었지만은 그 돈을 가지고 호화롭게 떵떵이 살고 있는 권양숙 여사도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진실을 묻어버리고 거짓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면은 대한민국은 거짓공화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부엉이 바다에서 죽으니까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 죽으니까 모든 것을 덮었는데 보수 정권들은 모질지를 못해서 다 용서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에서 6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 주변 박근혜 대통령 다 뒤졌는데 한 푼의 돈도 먹지 않은 것이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통령을 최순실이 하고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최순실이 하고 경제공동체로 집어였어요. 그것도 옷 몇 벌 사줬다고 그 옷값도 나중에 비서관이 다 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최순실이는 그야말로 19살 작은 고영태 나이 많은 여자가 젊은 남자하고 애정행각을 부리다가 그 애정행각 때문에 고영태가 완전히 최순실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최순실만 죽이려고 했는 거 가지고 검사장급 언론의 간부 야당 국회의원 이 사람들이 기획 업무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엮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엮어도 너무 엮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경제공동체로 따지면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홍근을 비롯한 홍삼 트리오 아들 세 사람 그 사람이 더 경제공동체지 않습니까? 또 노무현과 권양숙 여사 부부니까 더 경제공동체 아니에요? 어디 엮을 데가 없어가지고 솔직히 허접한 여자 말이지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 앞에 가면은 고개도 못 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가 대통령 좀 안다고 바깥에 가서 공갈 치고 밖에 가서 폼 잡다가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이 고영태라는 놈이 2300개의 고영태 파일이 있고 태블릿 PC가 있는데 손석희 우리 젊은 사람들이 손석희 좋아한다 그래요. 손석희가 6개월 전에 태블릿 PC 하나 갖다 놔놓고 기자 하나 하고 얼마나 국민의 눈과 국민의 길을 속였습니까? 그 태블릿 PC는 절도품이에요. 절도품. 그나마 우리 형법상에 절도품을 이용하는 사람도 절도 공범에 속하기 때문에 손석희는 절도 공범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손석희하고 절도했는 기자는 당장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대한민국 법이 절도범하고 절도공범을 놔놓고 그 절도범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을 했습니까? 손석희가 자신 있으면은 제가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데 자신 있으면은 조은진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라 말이야. 그러면 내가 손석희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그 절도품을 가지고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여러분이 6개월 전에 JTBC를 다시 돌려보십시오. 그 JTBC에 했던 말이 오늘 6개월 지난 이 시점에서 전부 다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이 이게 진실은 묻혀버리고 거짓은 올라가고 완전히 대통령 자격도 없는 노무현 같은 대통령을 영웅시 만들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자기 대통령 되려고 세월호 인양하는 거 날짜 조정해가지고 하고 이 나라가 언제부터 이 나라가 돈 먹지 않은 대통령을 감옥에 넣고 그러면서도 떳떳하게 배신자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배신자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여러분? 제가 공무원연금 기억하면서 대한민국의 첫 번째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습니다. 여야
민노총, 한국노총, 제야, 우리 이래가지고 제가 이뤘는데 그게 490조 정도가 절약되는 거예요. 2016년에만 1조 7천억이 절약됐고 올해는 2조 이상이 절약됩니다. 저는 이 돈을 써야 되는데 물론 국가가 보존해 주지만은 그 정도 여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돈의 30% 올해 같은 6천억 정도를 제일 우선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데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집안에 어렵게 크더라도 옛날에는 허리끈을 뚝 메고 허리끈을 뚝 메고 새벽같이 부모님들이 일하고 돈을 벌면은 우리 애들이 대학교 마치고 주면 취직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상황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민노총 눈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국가가 민노총 그런 잘못된 노동체계 제압하고 국가가 돈을 써서라도 단기간 동안에 저는 한 5년 정도 해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풀릴 때까지는 5년 정도는 이 6천억 1조 가량의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넣어야 된다고 저는 공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제 우리 청년들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야당 진보 그러면서 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뒤에서 뒷거리하면서 청년의 일자리를 다 막아버린 그러한 가짜 진보 가짜 정당 이런 정당한테는 우리가